기훈은 평소와 같이 주말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침대를 따스하게 데웠죠. 35살의 대기업 연구원인 기훈은 평일의 바쁜 일정과 달리 주말에는 조금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는 천천히 기지개를 켜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을 때 아내 소연이 들어왔어요. 32살의 구청 공무원인 소연은 이미 화장을 마친 상태였죠. 평소보다 더 화사하게 꾸민 소연의 모습에 기훈은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당직이라 출근해야 해. 소연이 립스틱을 바르며 말했어요. 기훈은 아내의 모습을 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주말 당직이라 고생이 많네. 아침은 먹고 가는 거지. 소연은 고개를 흔들며 대답했어요. 아니 괜찮아. 시간이 없어서 회사 가서 먹을게. 기훈은 현관까지 소연을 배웅했습니다. 고생 많아. 저녁에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글쎄, 아마 늦을 것 같아. 너 먼저 먹어도 돼. 소연이 현관문을 열며 대답했어요. 소연이 떠난 후 기훈은 집안일을 시작했죠. 쌓여있는 설거지를 마치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일상적인 집안일을 하면서도 기훈의 마음은 편안했어요. 주말 아침의 여유로움이 좋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 뭘 할지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기훈은 냉장고를 열어보았어요. 그러나 냉장고에는 별로 먹을 게 없었죠. 기훈은 장을 보기로 결심하고 근처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훈 씨 안녕하세요. 돌아보니 소연의 직장 동료인 미진이었습니다. 기훈은 반갑게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미진 씨 주말 장 보러 오셨네요. 미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마침 아이들 간식거리가 떨어져서요. 근데 소연 씨는 안 왔네요. 기훈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소연이 오늘 당직이라서 출근했어요. 미진의 표정이 의아해졌어요. 소연 씨 오늘 당직 아니던데요. 이번 주 당직은 다른 팀이라고 들었는데. 기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당황한 기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미진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기훈은 미진과 헤어진 후에도 마음속에 불안감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당직이 아니라면 소연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장을 보는 내내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장바구니를 내려놓자마자 기훈은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소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연아 지금 뭐해? 기훈이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어요. 아, 지금 회의 중이라 통화하기 좀 어려워. 소연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배경에서는 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 바쁘면 나중에 연락할게. 기훈은 애써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저기 미안한데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갑자기 팀장님이 부르셔 소연이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기훈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사람이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면 머릿속이 하얘진다더니 지금 기훈이 그랬어요. 소연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항상 솔직하고 다정했던 소연이었는데 말이에요. 기훈은 휴대폰을 집어들고 소연의 SNS를 열어보았습니다. 새로운 게시물은 없었어요. 기훈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자신들이 함께 사용하는 차량 위치 추적 앱을 실행했습니다. 소연의 차량이 서울이 아닌 강릉 해변 근처에 있다는 표시가 나타났어요. 강릉이라니 구청일로 강릉에 갈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기훈은 한동안 멍하니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았어요.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무엇이 진실일까? 소연이 직장에서 당직 근무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 강릉에 있는 것일까? 그리고 혼자일까?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기훈은 마음속에서 용솟음치는 불안감과 분노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혹시 앱이 오류를 일으킨 것은 아닐까? 소연의 차를 누군가 빌려간 것은 아닐까 하지만 미진의 말과 소연의 어색한 통화, 그리고 차량의 위치 모든 것이 불길한 예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집안을 서성이던 기훈은 갑자기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그는 외투를 집어들고 차 키를 쥐었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2시간 반 정도 후에 강릉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소연이 정말 거기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차에 오르며 기훈은 자신의 행동이 소연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의심만 품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만 했죠. 기훈은 엔진을 켜고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도로 위에서 기훈은 끊임없이 자신과 소연의 관계를 되돌아보았어요. 결혼 3년 차. 그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가끔 다투기도 했지만 심각한 문제는 없었죠. 적어도 기훈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아내를 의심하며 강릉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기훈은 소연의 최근 행동들을 떠올렸어요. 예전보다 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 당직도 자주 있었죠. 기훈은 그저 소연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강릉으로 가는 길은 묘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기훈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맞는 것인지 계속해서 고민했어요. 운전대를 잡은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도 한번 시작한 일 끝을 봐야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2시간 반 정도가 지나 기훈은 드디어 강릉에 도착했어요. 차량을 주차하고 다시 위치 추적 앱을 확인했습니다. 소연의 차는 강릉 해변 근처 카페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기훈은 카페로 향했죠. 마음속에선 여전히 모든 것이 오해이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소연이 혼자 휴식을 취하러 온 것이길 바랐어요. 카페 앞에 도착한 기훈은 소연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틀림없이 소연의 차였어요. 기훈은 심호흡을 한 후 조심스럽게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일도 아닌 주말이라 카페는 사람들로 꽤 붐볐어요. 기훈은 소연을 찾기 위해 시선을 돌렸죠. 그러다 창가 쪽에 앉아있는 소연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 남자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기훈은 그 남자가 누군지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소연의 직장 선배인 성재였어요. 성재는 기훈이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었죠. 기훈은 두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다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성재는 소연의 손을 살짝 잡았고 소연은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죠.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연인처럼 보였어요. 기훈은 핸드폰을 꺼내 그 모습을 조용히 촬영했습니다. 손이 떨려 초점이 잘 맞지 않았지만 증거로 남겨두고 싶었어요. 기훈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끌어올랐죠. 지금까지 소연을 전적으로 믿어왔던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약 30분 후 소연과 성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기훈은 재빨리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렸죠. 두 사람이 카페를 나서는 것을 확인한 후 기훈도 몰래 따라 나섰습니다. 소연과 성재는 차에 타더니 해변 반대편으로 향했어요. 기훈은 자신의 차에 올라 조심스럽게 그들의 차를 미행했습니다. 그들의 차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펜션 앞에 멈췄어요. 소연과 성재는 차에서 내려 펜션으로 들어갔죠. 기훈은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그들이 어느 방으로 들어가는지 지켜보았습니다.
2층 모퉁이 방이었어요. 기훈은 차 안에서 한동안 어떻게 할지 고민했습니다. 직접 들이닥쳐 두 사람을 질책할까 아니면 더 많은 증거를 모을까? 결국 기훈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그는 펜션 주변을 돌아 소연과 성재가 들어간 방의 창문을 찾았습니다.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지만 완전히 닫혀 있지는 않았어요. 기훈은 조심스럽게 커튼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죠. 그 순간 기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과 성재는 침대 위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성재가 소연의 목에 키스하는 모습이 보였죠. 기훈은 망연자실한 상태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어떻게든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녹화하기 시작했어요. 창문 틈으로 보이는 광경은 기훈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소연과 성재는 침대 위에서 격렬한 스킨십을 나누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3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두 사람의 대화였어요. 성재가 소연을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남편보다 너랑 있으면 훨씬 좋아. 소연은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남편은 바보 같아. 늘 일에만 빠져 있으니까. 기훈은 그 대화를 동영상으로 계속 촬영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계속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온몸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지금 당장 들이닥쳐 두 사람을 질책하고 싶었지만 기훈은 간신히 그 충동을 억눌렀어요. 냉정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기훈은 조용히 차로 돌아왔어요. 차 안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 소연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속여왔던 걸까?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기훈은 자신과 소연의 과거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둘이 처음 만난 순간부터 결혼까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소연은 언제부터 자신을 속이기 시작했을까? 그 생각에 기훈의 가슴은 더욱 아파왔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녹화된 영상이 있었어요. 믿고 싶지 않은 증거였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기훈은 엔진을 켜고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곳에 더 머물러봤자 좋을 것이 없었어요. 강릉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가는 길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기훈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소연과 성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웃음소리, 속삭임, 그리고 자신을 바보 취급하는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기훈은 운전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바로 이혼을 요구해야 할까? 아니면 소연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야 할까? 그러나 영상 속 소연의 모습을 떠올리면 용서는 어려워 보였어요. 서울에 도착한 기훈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 잠시 한강공원에 들렀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기훈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죠. 소연이 귀가하면 바로 추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연을 바로 대면하면 감정에 휘둘릴 수 있었어요. 기훈은 냉정하게 대처하기로 결심했죠. 소연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면 더 많은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불륜의 역사가 오늘만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온 기훈은 집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소연이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행동해야 했죠. 자신이 강릉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소연이 알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저녁이 되자 기훈은 소연의 귀가 시간을 기다렸어요.
지금쯤 소연과 성재가 강릉을 떠나 서울로 돌아오고 있을 터였죠. 소연은 어떤 표정으로 자신을 마주할까? 어떤 거짓말을 또 늘어놓을까? 기우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소연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8시가 조금 넘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이 돌아온 거였어요. 기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어난 척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긴장된 마음을 최대한 숨기려 노력했습니다. 다녀왔어. 소연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기우는 고개를 돌려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의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죠. 마치 정말 하루 종일 일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 연기가 너무나 자연스러워 기우는 잠시 자신이 오해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서 와. 주말 당직은 잘 마쳤어. 기훈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응, 정말 바빴어. 일이 많아서 힘들었어. 소연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뭐 먹었어? 기훈이 다시 물었어요. 그냥 편의점 도시락 때웠어. 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소연이 의아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기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근데 아까 전화했을 때 회의 중이라고 했잖아. 주말에도 회의를 해. 아, 그게 갑자기 민원이 들어와서 긴급 회의를 했어야 했거든. 소연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기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소연의 모습에 새삼 충격을 받았어요. 소연은 욕실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먼저 씻고 올게. 너무 피곤해서 금방 잘 것 같아. 기훈은 소연이 욕실에 들어간 틈을 타 소연의 가방을 살펴보았어요. 가방 안에는 강릉의 유명한 카페 영수증이 있었죠. 소연은 정말 세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부주의함이 기훈에게는 다행이었어요. 소연이 샤워를 마치고 나온 후 기훈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소연에게 말했어요. 차 블랙박스에 중요한 영상이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확인해 볼래? 소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영상? 지금 확인해야 해. 응, 금방 볼게. 중요해. 기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소연은 어쩔 수 없이 기훈을 따라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도착하자 기훈은 블랙박스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소연은 점점 불안해 보였죠. 기훈은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소연과 성재가 차 안에서 대화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은 바보 같아서 모를 거야. 영상 속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구청 출장 핑계로 또 놀러 가자. 성재의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이랑 할 때보다 성재 오빠랑 하는 게 훨씬 좋아. 소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기훈의 손이 떨렸지만 영상을 계속 재생했습니다. 소연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죠. 기훈은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한 후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어요. 말이 필요 없었죠. 소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용서해달라고 말했지만 기훈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기훈은 냉정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 출장이나 당직 핑계로 계속 만난 거 다 알아. 소연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흐느끼기만 했어요. 기훈은 소파에 앉아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책했어요. 소연의 거짓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둘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연은 처음에는 우연히 만나게 된 성재와의 관계가 어느새 깊어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6개월 전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했죠. 기훈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반년 동안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기훈의 마음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이 있었고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배신이었기 때문이죠. 다음 날 아침 기훈은 소연을 거실로 불렀어요. 밤새 생각해봤어. 소연아, 우리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 소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기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용서를 빌었지만 기훈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기훈은 책상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꺼내 소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더 이상 너랑 살 이유가 없어. 여기 서명해줘. 소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훈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할게. 기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줬잖아. 매번 거짓말하면서 날 속였고 그동안 나는 널 믿었어. 하지만 이젠 끝났어. 소연은 결국 체념한 듯 서류에 서명했어요. 기훈은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당분간은 친구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집을 나서는 순간 기훈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 슬픔과 분노가 가시지 않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후 오히려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기훈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는 기훈이 확보한 증거들이 충분하다며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 소송도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상간 소송이요? 기훈이 물었어요. 내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기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성재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결심했어요. 잘못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변호사는 기훈이 가진 증거들을 검토한 후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어요. 블랙박스 영상, 동영상 증거 그리고 사진들이 모두 유효했죠. 기훈은 소송 진행을 위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기훈은 한강공원을 찾았어요.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35살에 이혼이라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가득 찬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는 없었어요.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기훈은 친구의 도움으로 작은 원룸을 구해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집안일을 혼자 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점차 적응해 나갔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소연과의 추억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픔이 조금씩 무뎌져 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이혼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기훈은 평소와 같이 일에 집중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동료들이 소연에 대해 물어볼 때면 적당히 얼버무리곤 했죠. 아직 모두에게 알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소연의 직장에서는 불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소송 준비 과정에서 몇몇 직장 동료들이 증인으로 소환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문이 났죠. 소연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재 역시 회사에서 불명예 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법원의 판결은 기훈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예상대로 기훈이 확보한 증거들은 매우 유효했어요. 특히 블랙박스 영상은 결정적 증거가 되었죠.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기훈의 손을 들어주었고 소연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 소송에서도 성재에게 배상 명령이 내려졌어요. 재판이 끝난 후 기훈은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배신감과 상실감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어요. 상담사는 기훈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죠. 트라우마 치유는 천천히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나아지지는 않아요. 상담사가 말했어요. 기훈은 매주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주를 이루었지만 점차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에서 자신의 부족했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았죠.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소연에게 소홀했던 것은 아닐까. 물론 그것이 불륜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은 기훈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대학 동기인 민호는 자주 기훈을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울한 생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만남은 큰 위로가 되었죠. 민호는 어느 날 기훈에게 등산 모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였어요. 기훈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등산 모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첫 등산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오랜만에 운동이라 체력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산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그 고생을 보상해주기에 충분했죠. 탁 트인 전망 속에서 기훈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자신의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씩 뻥 뚫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등산을 마치고 내려온 후 함께 식사를 하며 나눈 대화는 기훈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직업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신선했어요. 기훈은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죠.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면서 기훈의 체력은 점점 좋아졌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니 마음도 함께 회복되는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매일 밤 소연의 배신을 떠올리며 잠들지 않게 되었죠. 이혼 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기훈의 회사에 새로운 후배가 배치되었습니다. 30살의 유진이었어요. 연구팀에 새롭게 합류한 유진은 성실하고 다정한 성격으로 금방 팀에 적응했죠. 기훈은 선배로서 유진이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를 하며 업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유진은 기훈의 꼼꼼한 업무 처리 방식과 동료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존경했고 기훈은 유진의 열정과 도전 정신을 높이 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식 자리에서 유진은 조금 취한 상태로 기훈에게 물었어요. 선배님, 혹시 반지를 왜 안 끼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결혼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기훈은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혼했어. 순간 유진의 표정이 당황스러움으로 바뀌었어요.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했네요. 아니야, 괜찮아. 이제는 그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만큼 시간이 지났어. 기훈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자연스럽게 기훈은 유진에게 자신의 이혼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아내의 배신, 강릉에서의 일, 그리고 이혼 과정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죠. 유진은 진지하게 기훈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드셨겠네요. 유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에 기훈은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진의 말이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후로도 둘은 종종 퇴근 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간단한 저녁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영화를 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둘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죠. 유진은 기훈이 참여하고 있는 등산 모임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도 한번 같이 가도 될까요? 등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배워보고 싶어요. 기훈은 흔쾌히 동의했어요. 물론이지,
이번 주말에 초보자 코스로 갈 예정이야. 함께 가자. 주말이 되어 기훈과 유진은 함께 등산을 나섰습니다. 초보자 코스였지만 유진에게는 충분히 도전적이었어요. 중간에 몇 번 쉬어가며 힘들게 산을 오르는 유진의 모습을 보며 기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처음 등산했을 때의 모습과 비슷했기 때문이었죠. 정상에 도착했을 때 유진의 얼굴에는 기쁨과 성취감이 가득했어요. 와, 정말 힘들었지만 여기 경치가 너무 아름답네요. 오길 잘했어요. 기훈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나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같은 생각을 했어.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언제나 특별했어요. 둘은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삶에 대한 이야기, 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였죠. 유진 덕분에 오늘 더 재미있었어. 평소보다 산행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 기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유진은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저도요. 앞으로도 종종 같이 와도 될까요? 물론이지. 기훈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하자 둘은 하산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기훈은 문득 소연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가슴이 아프지 않았죠. 이제는 그저 지나간 일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기훈은 유진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유진은 놀라는 기색 없이 기훈의 손을 마주 잡았죠. 두 사람은 말없이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랬어요. 이제 기훈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연과의 과거는 아프지만 소중한 경험으로 남겨두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유진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그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주고 있었죠. 산에서 내려온 후 기훈은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말에도 같이 갈래? 더 높은 산으로. 유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이번엔 제가 도시락을 준비할게요.